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EBS에서 올린 다큐인데 슈카님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다큐에 나온 부부가 한국인 남자, 일본인 여자 부부이고 어린아이 2명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남편이 했던 얘기가 한국에서는 결혼할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돈 때문이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이제 필요가 없었고 지금 아내를 만난 것도 돈보다는 그냥 이 친구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지 경제적으로는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진입장벽이 낮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한국 남자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던 거죠. 유튜브에도 한일 부부가 많은데 한국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코, 우리 결혼할 때 집, 차 샀나? 아니, 마코는 결혼할 때 얼마 모았지? 100만 원. 물론 어릴 때 결혼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에 집도 차도 없이 시작했다. 옆에 있는 다른 부부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모았어요? 자, 남편 대답이 500만 원, 아니다 350만 원. 둘이 합쳐서 전 재산 350만 원으로 결혼했다. 나나 씨는 남자가 결혼할 때 집 사와야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아내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 건 일본에는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남자가 신혼집을 해오는 문화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결혼도 30대에 늦게 하는데 신혼집 적어도 뭐 아파트 전세 정도는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금전적인 기준까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일본이 1.2명, 한국이 0.72명, 인데 일본도 출산율이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1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1점대를 내려와 버린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2018년에 0.98이었고 그 후로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아내 인터뷰를 하고 관찰 카메라를 돌렸을 때 아이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박탈감 이런 게 전혀 없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정규직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서운한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 소중한 시기에 내가 함께 해주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즐겁게 육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낯설게까지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일본은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제도가 잘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많다 이런 의견이 있기는 했거든요. 우리나라랑 일자리 상황이 물론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어쨌든 마인드 그게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더라. 현재 일본에 유학 중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열의 9은 돈보다 파트너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걸어갈 사람인데 안 맞으면 안 되지 않겠냐. 직접적으로 돈은? 하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돈도 중요하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랑은 진짜 다르긴 하네요. 저는 일본인이에요. 저는 아이는 없고 부부입니다. 근데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면 다 애를 낳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다들 결혼을 하고요. 같이 일하기도 하고 맞벌이죠. 좀 고생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일본은 혼자 살아도 국가에서 자국민을 위한 주택론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주택 걱정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결혼관 자체가 달라요. 일본은 결혼을 했을 때 남녀, 그들의 부모까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주의지만 우리나라는 집, 차, 집안을 채울 가전용품 등 100%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남자, 여자, 그들의 부모까지 전부요. 그래서 일본은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걸 갖출 조건이 안 되니까 스스로 결혼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친구도 남자인데 일본 여성분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 낳고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뭐 집값의 거의 대부분까지 대출이 나오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평생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결혼 고민 사연들 보면 대부분은
조건적인 부분, 신혼집을 몇 억을 해올 수 있다, 아니다. 전세 매매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양가의 형편이 달라서 해줄 수 있는 액수가 차이가 나서 서운하다. 이거 진행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안이 뭐 금수저 아닌 이상은 남성분들이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고 있어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고 그 남자들이 결혼을 미루면 또래 여자들도 결혼을 못하고 그냥 대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대기업 다니는 30대 남자분도 꽤 연봉이 높은 회사이거든요. 여자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지방이에요. 오래 사귄 여친도 있는데 왜 안 하시냐 했더니 대답이 아직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고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전세라도 해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여기서 이 상태로 시작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고 또 이게 여자친구가 봤을 때도 여자가 진짜 결혼이 급해서 매달리는 거 아닌 이상은 결국은 여자친구나 여자 쪽 집안에서 원하는 기준선에 남자가 못 미치면 그게 또 그거대로 갈등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은 당연히가 너무 심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집, 여자는 당연히 혼수. 월세가 뭐냐? 그래도 당연히 전세 정도는 해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당연히 우리 애도 학원 보내야지. 그 당연히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과의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라 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불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 예전에 강의에서 하셨던 말씀이 한국 사람은 보통과 평균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진짜 객관적인 보통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훨씬 상위권, 그러니까 완전 상위권을 보통이다라고 기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신적으로 너무 좀 피폐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공감이 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한다, 애 안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아이한테 잘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풍족한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절대 빈곤층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국가는 아니고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보통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고 그거에 미치지 못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자. 이런 식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본 여자들도 돈을 밝힌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본 여자들도 돈 존나 밝힘, 다른 조건도 많이 따지고 근데 그런 일본 여자들도 한국 결혼 시장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함. 일본에서 돈을 대놓고 밝히는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한국으로 치면 키 173 이상, 한서 3 이상, 연봉 4천 이상, 5에서 10년 차 직장인 기준 모은 돈은 1억 정도임. 한국처럼 남자가 5억 이상 전셋집을 해온다고 하면 일본은 장인어른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함. 미국에서도 돈 밝힌다는 여자의 스테레오타입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자를 문다는 거임. 만약에 돈 밝히는 여자가 또래 남자를 문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 존버하는 거지 진짜로 자산을 당장 갖고 오라는 뜻은 아니긴 함.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뭐 돈 보고 따질 수 있는데 돈을 본다 했을 때는 남자 나이를 올리거나 따진다고 해도 자기보다 뭐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이제 높은 남자를 원하는 거지. 한국처럼 본인 처지나 자산에 상관없이 신혼집 아파트 전세를 뭐 요구한다. 이런 문화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 사시는 분께서도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12년 전에 미국인 아내와 10살 연하래요. 결혼해서 이제는 집 사고 노후 준비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 남자처럼 성실하고 적금 드는 남자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외국 여성에게 미래 계획을 들려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아끼는지요. 여러모로 자신감 가질 만한 한국 남자들이 왜 한국 여자에게만 몰두하다가 이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미국, 캐나다, 중국, 흑인, 러시아, 폴란드, 필리핀, 아이리시, 혼혈 등등 여자와 관계를 가져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나라 여자들에게 한국 남자가 먹힌다는 걸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텍사스 사는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결국 이 다큐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겠지만 문화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로 봤을 때는 결국 한국 남자들한테 일본 여자랑 결혼해라 라는 결론이 된 것 같기도 해서 EBS 다큐인데 아이러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원룸, 투룸, 월세로 시작하는 문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혼인율 자체가 늘어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면 신혼부부 혜택이 있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집을 사거나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참 후의 이야기이지 젊은 사람들이 연애 상태에서 결혼 시작을 하려는 그 단계에서는 두 사람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도 시작을 못하고 여자 입장에서도 아쉬워서 시작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나이만 들어가고 나이가 더 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는 서로 더 힘들다. 이게 진짜 뻔히 보이는데 한국 특유의 다 갖춰야 결혼할 수 있다. 갖추지 않고 뭔가 부족하게 시작을 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들, 잘못된 생각들이 한 세대를 건너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